요거 요 힌지 요거 좀 딱 붙은 핀지. 그쵸? 이 힌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붙이려고 했을 거야. 했다가 힌지가 붙지 않는다. 붙여와! 했겠지. 했겠지. 했는데 못 붙여오니까 이 새끼가 빙신 같은 새끼. 저걸 갖다 써먹어. 했는데 도저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못 붙입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리뷰노입니다. 네, 오늘은 아재폰으로 유명한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찐 아재 입장에서 갤럭시 Z 폴드 4를 왜 사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폰을 써보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구린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을 사용한 지도 언 6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원래 쓰던 폰이 뭐 완전히 박살나서 바꾼 건 아니고요. 요즘 스마트폰은 막 이걸로 축구를 하거나 막 굴려도 고장날 기미가 아주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원래 약정이 끝나면 폰이 멀쩡하거나 말거나 폰을 바꿔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있죠. 습관성 폰 교체 증후군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폰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질병의 증상은 약정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괜히 폰을 뭘 살까 들여다봅니다. 뭐 이 친구도 영롱하고 이 친구도 이쁠 것 같고, 그러다 눈에 들어온 친구가 바로 갤럭시 Z 폴드 4 사전 예약이에요. 제가 또 그 합병증으로 사전 예약 구매 증후군에 또 걸려버렸거든요. 뭐든지 사전 예약 붙어있으면 자꾸 클릭하고 나도 모르게 결제를 누르는 이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으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접히는 폰이 예전부터 액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살 폰은 갤럭시 Z 폴드 포잖아요. 무려 4세대란 얘기죠. 그래서 1세대에 비해서 4세대까지 흘러왔으니 유재용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해 주시지 않았겠나 라는 믿음으로 이 폰을 저는 사게 됐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Z 폴드 4는 요즘 이제 필름 기본으로 붙여서 나오고요. 심지어 서비스 센터를 가면 무료로 1회 한 번 더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안심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누나도 폴드 아니고 플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이 폴드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도 보면 사실 플립이 많긴 많죠. 플립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플립을 살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 S20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플립을 펼쳤을 때 S20 플러스랑 화면 크기가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이왕 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데 또 같은 화면 크기의 핸드폰을 사자니 뭔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죠. 혼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사랑의 이해도 보고 웹툰도 보고 할 거면 이왕이면 핸드폰 화면 크기는 클수록 좋겠다. 거거익선이다. 그래서 화면이 아주 큰 폴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이폰은 아예 선택지에서 없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 통화 내용에 좀 돈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서로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할 때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삼성페이가 안 됩니다. 저는 또 프로 쇼핑러로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거의 신용카드사별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삼성페이가 안 된다면 그 많은 카드를 심지어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삼성페이는 이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어플도 보면은 갤럭시 어플이 더 먼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나요? 네, 모든 회사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도 앱 만들 때 안드로이드부터 출시를 했죠. 왜냐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한국에 더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작년 8월에 사전 예약으로 구입한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장점 바로 큰 화면인데요. 네, 일단 화면이 커서 너무 좋아요. 뭘 봐도 일단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아재 입장에서 이거면 돈값입니다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작은 화면인데요. 자, 첫 번째 장점이 큰 화면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바로 이 폰을 접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작은 화면, 이게 이 쓰임새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외부 화면이 좁고 길다 보니까 이렇게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오히려 안쪽의 큰 화면보다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글씨의 크기가 좀 작아
작아지긴 하지만 이게 작아서 글을 못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많은 양의 정보를 한눈에 봐야 될 때는 오히려 이 바깥쪽에 있는 작은 화면이 더 편리합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셀카 모드인데요. 보통 셀카를 찍을 때 스마트폰은 저화질의 전면 카메라로 찍는데 이 폴드 4는 요 따위 화면을 펼쳐서 고화질의 후면 카메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는 동영상 촬영인데요. 제가 세미나를 들으러 가서 그 세미나를 좀 녹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이 상태로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별다른 거치대 없이 강의 녹화하기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문인식인데요. 이 폰은 지문인식 기능이 이렇게 측면 버튼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폰을 왼손으로 들고 촥 그리고 오른손으로 촥 해주니까 이거 세상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지문인식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빨라요. 어쩔 때는 이게 그냥 지문인식하는 척만 하고 그냥 열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문인식 속도가 아주 탁월하게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액정 화면이 크고 그리고 이게 화면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모자른 거 아닌가 싶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직 핸드폰 사용 초기라서 핸드폰이 쌩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 외출을 길게 나가서 핸드폰을 좀 사용할 때 오며 가며 화면도 많이 보고 카톡도 꽤 했는데 생각보다 배터리가 그렇게 쉽게 닳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장점 바로 플레이트형 커버인데요. 이게 얼마나 신박한 아이템이냐면 이 뒤쪽에 보시면 플레이트를 교체할 수 있는 이 홈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플레이트를 교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펜을 꽂을 수 있는 플레이트를 끼면 S펜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고 그립이 있는 플레이트를 끼면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장갑을 끼면 미끄럽기 때문에 이 그립 플레이트가 아주 필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치대형 플레이트를 끼면 화면을 세워둘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플레이트형 커버에도 단점이 있죠. 이 기능들을 그럼 다 쓰고 싶다. 그럼 이것들을 다 주렁주렁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단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액정 내구성입니다. 아무래도 접히는 폰이다 보니까 안쪽에 액정이 좀 더 약할까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안쪽 액정이 약하단 말을 아주 익히 듣다 보니 이 폰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폰을 썼는데요. 그런데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집에서 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순간 진짜 비명 지르고 액정을 살펴보니 다행히 깨지진 않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 화면 중앙이 접히는 부분이 까만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건 착각일 거야 착시일 거야 하면서 살펴봤지만 네, 액정 나간 거 맞고요. 동그란 게 아주 카메라 구멍처럼 똑같이 생겨서 누가 보면 최첨단 기술로다가 화면 중앙에 카메라를 달아놓는 것처럼 너무 진한 동그란 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다음 단점은 무게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전부터 강조했던 기능이죠. 헬스케어 기능. R형이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건강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손모가지는 나갈 겁니다. 자, 처음 쓰는 분들은 이 악물고 적응을 해야 겨우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돌덩이 무게를 지녔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가방에 이거 잘 안 넣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럼 바지가 바로 스르륵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폰을 잠바 주머니에 넣거나 무조건 가방을 들고 댕겨야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엣지 슬라이드를 낄 때 좀 불편하다는 건데요. 엣지 슬라이드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케이스를 끼고 사용할 때 좀 불편했습니다. 케이스가 엣지 슬라이드 부분을 가려가지고 이게 슬라이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케이스를 한쪽을 누르면서 엣지 슬라이드를 사용했는데요. 하다 보니 이 슬라이드 위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그제서야 이제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꼽은 단점은 사진입니다. 이건 개취의 영역이긴 한데 갤럭시가 화질이 많이 올라가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뭔가 확실히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삼성은 좀 사실적으로 약간 쨍하게 나온 느낌이라면 아이폰은 뭔가 사진이 고급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둘 다 이쁜 제 딸이지만 아이폰으로 찍은 딸이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싸우지도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찐 아재 입장에서 갤럭시 Z 폴드 4의 장점과 그리고 어떤 점이 구린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다음 5세대가 나온다면 또 갤럭시 Z 폴드를 사시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폴드 4를 산 입장에서 바로 폴드 5 사기에는 조금 아깝고 조금 더 누리다가 아마 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보면 이 제너레이션 한 단계 건너뛰었을 때는 막 혁신적으로 발전한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고 한 6 정도에 여기가 이렇게 뜬 부분이 여기 착
붙어준다거나 혹은 좀 이런 무게 이런 거가 좀 가벼워진다거나 뭐 그런 혁신적인 게 있으면 가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